안녕하세요, 여러분. 아동심리 전문가 이다랑과 함께하는 육아낫 언론입니다. 요즘 가장 부모님들이 많이 물어보는 주제를 가지고 찾아오는 시간인데요. 바로 아이를 정말로 때리면 안 되나요? 입니다. 사실 저는 제가 이 주제를 유튜브에서 다루게 될 거라고 전혀 생각하지 못했어요. 왜냐면 아이를 훈육할 때 때리면 안 된다라고 알고 계신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 이유에 대해서도 이미 다 이해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는데요. 그렇지만 실제 상담을 할 때는 정말 부모님들이 솔직하게 자신의 상황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이 질문을 정말 많이 하시고요. 아이를 훈육하다가 이미 아이를 때리는 상황을 경험하신 분들이 너무 많다라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많은 부모님들에게 다시 한번 훈육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또 특히 아이를 때리는 문제를 가지고 양육자 간에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 간에 조금 갈등이나 의견 차이가 있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분들에게 이 영상이 조금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준비를 해 봤습니다. 아이를 훈육할 때 왜 때리게 되는가? 때리는 것에 대해서 '이걸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라고 고민하게 되는 그 상황이 무엇인지를 여쭤봤더니, 우선은 우연치 않게 매를 처음에 들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냥 내가 그런 훈육을 받아왔기 때문에 익숙해서 "너 이렇게 하면 맹매할 거야."라고 하다가 실제로 맹매를 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는 상황이 되게 많았고요. 그리고 또 실제로 맹매를 하고 아이를 때리는 것이 효과적이다라고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도 적지 않았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생각을 할까? 왜 고민을 하게 될까?'라고 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실제로 이 아이를 훈육하면서 때리는 것이 훈육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보여지기 때문이라는 것을 제가 알게 됐어요. 아이들이 다 똑같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이놈." 이렇게 하기만 해도, 혹은 아이의 이름을 부르기만 해도 이렇게 딱 겁을 먹고 행동을 조정하는 아이들이 있는 반면에, 어떤 아이들은 엄청 고집을 부리고 이제 아무리 훈육을 해도 효과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 아이들이 좀 있단 말이죠. 그러면 사실 인제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한 아이들인 건데, 이럴 때 인제 우리가 우연치 않게 맴매 이야기하거나 이제 실행을 하게 되면 부모는 아이가 겁을 먹는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정말 신기한 거죠. 왜냐면 내가 어떻게 아이한테 해도 아이가 겁을 먹지 않고 얘기를 듣지 않다가, 내가 실제로 맴매를 하게 됐을 때 아이가 비로소 겁을 먹고 엄마 아빠가 하는 얘기를 듣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 얘는 맴매가 답이다.' 인제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실제로 훈육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왜냐면 아이가 겁을 먹었기 때문에 하지 말아야 할 것을 그만두거나 해야 할 것을 이제 당장 하게 만드는 그런 효과가 있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때리고 나서는 부모가 고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효과는 있는 것 같은데 아이를 때리지는 말라고 했고, 이거 어떻게 하면 좋지?' 그러니까 인제 저한테 솔직하게 이런 이야기들을 좀 물어보시고 어 좀 답변을 주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오늘 이 영상을 통해서 훈육할 때 아이를 때려서는 안 되는 굉장히 중요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아이를 훈육할 때 때려서는 안 되는 이유는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훈육하다가 아이를 때리는 것은 결코 효과적인 훈육 방법이라고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물론 단기적으로는 굉장히 효과가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아이를 때리는 것은 우리가 아이한테 쓸 수 있는 여러 가지 훈육 방법 중에서 가장 강도가 센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이를 때렸다라는 것은 그 이상의 방법이 없다라는 걸 의미하기도 해요. 그런데 이게 계속 지속이 되면 이제 어느 순간부터는 이 맞는 것에 대해서도 익숙해진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나중엔 맞더라도 '내가 원하는 것을 계속 하겠다.'라고 밀어붙이게 되는 거죠. 근데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여러분 이제 어떻게 해요? 나는 벌써 아이를 가장 센 자극으로 때리는 것을 해 버렸는데, 아이는 이제 이 방법으로는 더 이상 훈육이 되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가 완전히 길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아이를 통제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방법이 없는 상태가 되고 그야말로 패닉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이를 때리는 훈육은 결코 지속 가능하지 않고 효과적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아이를 키우다 보면 배변이나 이유식처럼 잠깐 고민하고 훈련하면 넘어가는 영역이 있어요. 그런데 이 훈육이라는 것은 굉장히 기간이 길어요. 아이가 태어났을 때부터 아무리 늦게 훈육을 시작한다고 해도 어쨌든 36개월 언저리부터 이후에도 계속 청소년기까지 우리는 아이한테 가르쳐야 할 것이 진짜 많단 말이에요. 생활 습관, 학습 습관, 예의, 기타 등등. 그런데 지속 가능하지 않는 방법을 너무 일찍이 써버리면 정말 나중에는 아이하고 대화도 안 되고 이놈하고 얘기한다고 해서 말을 듣는 것도 아니고 관계는 관계대로 나빠져 버리고 그렇기 때문에 정말 손을 쓸 수 없게 됩니다. 효과적이지도 않고 효율적이지도 않은 그런 방법인 것이죠. 두 번째 이유는요. 때리는 것 자체가 습관이 될 수 있다라는 가장 무서운 부분입니다. 아이를 처음 때렸을 때는 죄책감을 느낄 수 있어요. 고민도 합니다. 근데 모든 인간은 내가 하는 행동에 익숙해지기 마련이고 내가 구성한 환경에 나도 아이도 전부 다 익숙해집니다. 나는요, 때리는 것에 익숙해지고 아이는 맞는 것에 익숙해집니다. 그렇게 되면 나중에는 전혀 조절되지 않은 폭력이 나오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처음 시작할 때는 맴매할 거야 라고 조절해서 아이를 때리더라도 나중에는 그것을 장담할 수 없게 된다는 거예요. 그냥 손부터 올라갈 수도 있고요. 이것이 폭언이 될 수도 있고요. 아이에게 어떤 행동을 할 때 필터링이 없이 그냥 막 나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갖고 있는 이 습관화가 정말 무서운 영역이고 특히 자극적이고 폭력적인 것은 너무나도 익숙해지기 쉬운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를 컨트롤할 수 있다라고 믿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훈육할 때 아이를 때리는 것은 절대로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요. 아이가 바로 문제 해결하는 방법을 폭력으로써 해결한다라고 학습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아이한테 직접 이건 맞아, 이건 아니야 라고 해서 가르쳐 주는 부분보다 아이가 우리가 하는 행동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관찰하고 배우는 부분이 더 많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은요, 가만히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 엄마 아빠는 어떠한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는가. 엄마 아빠가 나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 결국에는 폭력이라는 거예요. 인간에게는 누구나 다 공격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 안에도 공격성이 있어요. 공격성이 있는 것이 당연하고요. 그런데 이 공격성을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사용하면 절대로 안 되겠지요. 근데 우리가 아이를 훈육할 때 때리는 방법을 사용하는 것은 결국 문제를 가장 쉽고 빠르게 해결하는 방법은 바로 폭력을 사용하는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와 같다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아이를 훈육하면서 지속적으로 맴매를 하는 것은 효과적인 훈육이 아니면서 부모를 더욱 조절하지 못하게 만들고 습관화되게 만드는 원인이 되면서 마지막으로 아이에게 폭력을 가르치는 행위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를 때려야 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이지요. 또 제가 이미 다른 영상들을 통해서 뭐 사춘기 아이와 소통하는 방법이나 아이와 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사회성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미 이야기를 좀 나눈 부분들도 있는데요. 자, 그러면 훈육할 때 아이를 때리지 않고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는가? 훈육이라는 것은 사실 기본적으로 시간이 많이 드는 작업입니다. 아이가 겁을 먹어서 행동을 멈추는 것은 겁을 먹은 것처럼 보이고 내가 행동을 멈추는 것처럼 보일 뿐이지
진짜로 아이가 자발적으로 그 행동을 멈춰야 하는 것에 대해서 그 이유를 인지하고 자신의 의지에 의해서 행동을 조절해서 멈추는 것을 배우는 게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무언가를 아이가 깨닫고 '내가 그 행동을 하지 않아야겠다.'라고 결심하고 그것을 지속하는 과정에는 사실 굉장히 짧지 않은 시간이 많이 소요됩니다. 훈육의 본질 자체가 기다림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이에게 안 되는 행동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일관적으로, 단호하게, 단단하게 같은 방식으로 반응하면서 기다리는 과정이 어쩔 수 없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내가 여러 가지 면에서 훈육의 어떤 기초에 의해서 잘하고 있는데 아이가 여전히 변하지 않는다? 그거 내가 하고 있는 훈육의 방법이 잘못되었을 가능성보다는 내가 고민하면서 이런저런 훈육의 방법을 막 사용하면서 일관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발생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때리는 방법이 굉장히 좋은 방법처럼 여겨지거나 고민이 되시더라도 진짜로 아이를 훈육하는 것의 본질은 가르쳐서 알게 하는 것. 결국 아이가 이 행동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깨닫고 그것을 실행하는 과정에 있고 이것은 어느 정도 조절력이 함께 작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점을 기억하시면 가장 빠르고 쉬워 보이는 방법을 선택하기보다는 진짜로 아이에게 도움이 되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저는 오늘 아이를 왜 훈육하면서 때리면 안 되는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봤어요. 아이를 때리는 것에 대해서 할까 말까 고민하시는 부모님들도 많으시고, 또 아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부모님들 중에, 나 어떻게 이미 아이를 때렸어.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아이를 때리고 있었다 하더라도 그것을 멈출 수 있는 가장 좋은 타이밍, 가장 빠른 타이밍은 바로 오늘입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통해서 때리는 훈육은 지속 가능하지 않구나. 한계가 있고 아이에게 더 악영향을 미치는구나.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이것들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때리는 훈육을 멈추고 다소 품이 들더라도 진짜 아이에게 사랑을 주면서 기다림을 주는 훈육으로 방법을 바꿔보시는 계기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남편과 아내 사이에서 아이를 훈육하면서 뭐 의견이 달라서 좀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다면 이 영상을 함께 보시고 정말 우리가 아이를 때리는 것이 최선인가에 대해서 좀 깊게 이야기를 나누면서 방향을 함께 맞춰 나가는 좀 계기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더불어 나에게도 상처가 있을 수 있어요. 내가 맞으면서 훈육을 받았던 기억이 사실 우리의 이런 마음의 기억에 다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또 아이를 대할 때, 내 자녀를 대할 때 나도 모르게 습관처럼 나오기도 해요.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에 이런 것들이 너무 큰 상처도 남아 있다면 더 늦기 전에 전문 상담가를 만나서 좀 이런 부분들을 잘 해결하거나 혹은 내가 이런 상처를 가지고 있는 것이 내 양육에 주는 영향을 좀 점검해 보고 코칭을 받아보는 그러한 용기 있는 시도도 좀 해보시면 좋겠다라고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오늘 좀 다소 깊지만 좀 도움이 되는 내용이었으면 하고 바라봅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현실 육아에 확확 와닿고 도움이 되는 주제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